이혼하고 찾아온 첫사랑 집 만들어주는 영화 건축학개론. 그 의미는 네이버 연애 결혼.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건축학개론의 두 주인공 승민과 서연은 대학교 1학년 시절 건축학개론 수업을 함께 듣다 서로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설픈 첫사랑이 을에 그렇듯 두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종강을 맞이하고 말지요. 서연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서연의 자취방 앞에서 기다리던 승민은 같은 과의 재욱 선배가 술에 취한 서연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연이 재욱을 좋아하면서도 자신을 만나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한 승민은 분노에 차 서연을 떠나고 말지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이혼녀 서연이 승민에게 찾아와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 요구합니다. 집을 지어가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확인한 이들은 서로가 첫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키스를 나누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재결합 대신 각자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승민은 약혼녀와 계획했던 미국 이민을 떠나고 서연은 승민이 지어준 집에서 시한부 아버지를 모시고 피아노 교습을 하며 살아가지요. 영화는 서연이 승민이 보낸 소포를 받아드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대학생 시절 서연이 승민에게 빌려주었던 음반과 CD 플레이어를 승민이 돌려준 것이지요. 그런데 소포 상자에는 승민의 이름만 써져 있을 뿐 주소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잊고 약혼녀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미국 집의 주소 대신 서연이 이미 알고 있는 승민의 고향집 주소를 써도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도 승민은 그 자리를 굳이 빈칸으로 남겨두기를 선택합니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아마 그건 주소를 적어야 소포를 보낼 수 있다는 우체국 직원과 굳이 옥신각신을 벌이면서까지 했던 일일 겁니다. 주소를 적지 않는 건 오히려 적는 일보다 번거로웠겠지요. 그런데도 승민은 왜 주소를 적지 않았을까요? 주소란의 빈칸에 승민은 주소 대신 어떤 마음을 대신 담았던 걸까요? 영화 건축학개론 스틸컷. 승민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주소를 적지 않은 것은 꽤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승민은 다름 아닌 집을 짓는 건축가니까요. 영화 제목부터가 건축학개론이고 승민이 서연의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요. 승민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일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승민이 자라난 집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민이 홀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지요. 어린 승민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묻어있는 곳입니다. 소심하고 예민한 소년이었던 승민의 상처를 간직한 공간이기도 하지요. 어린 승민은 같은 수업을 듣는 서연과 과제를 하며 가까워지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승민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승민의 과 선배이자 서연의 방송부 선배인 재욱입니다. 재욱은 대학생이면서도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인데다 키도 크고 언변도 좋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승민은 재욱이 자신이 입은 낡은 티가 짝퉁이라고 비웃으며 서연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꼬시는 걸 보게 되지요. 승민은 열등감과 분노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소심한 소년 승민이 할 수 있는 건 집구석에서 화풀이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엄마에게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짜증을 부리며 자신이 좋아하던 짝퉁 티셔츠를 집어 던지지요. 엄마가 덩달아 화를 내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승민은 대문을 발로 쾅 차고 나가버립니다. 20살답게 철없고 못된 아들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 결혼을 앞둔 승민도 또다시 그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며 엄마에게 짜증을 냅니다. 가게에서 장사하며 승민을 키워낸 엄마가 가게를 판 돈을 승민에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건넨 순간이었죠. 그 상황에서 승민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런데 지금까지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난 엄마가 이제 좋은 집 사서 편하게 살면 좋겠어. 대신 승민은 짜증을 확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게 판 돈을 왜 날 줘?
이 돈으로 차라리 아파트로 이사가. 엄마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 같은 말도 다르고 다른 법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못살게 굴어도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에게 엄마의 깊은 사랑의 표현에 승민은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승민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도요. 이토록 승민은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데 미숙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승민의 엄마 아휴, 여기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다 늙어서 어딜 다른 데 가서 정부치고 살아. 나는 그냥 여기에서 마저 살다가 죽을래. 승민 엄마는 이 집이 지겹지도 않아. 평생 여기 살면서 고생만 하고. 승민의 엄마 아이고, 집이 지겨운 게 어디 있어? 그냥 집은 그냥 집이지. 김치가 든 비닐봉투를 풀며 이건 또 왜 이렇게 옥맸대. 대화를 하며 승민은 엄마가 입은 옷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15년 전 어린 승민이 짜증을 내며 집어던졌던 짝퉁 티셔츠를 엄마가 입고 있었습니다. 승민은 집을 나와 줄담배를 피우지요. 그러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15년 전 그날 홧김에 대문을 걷어차며 생긴 구멍이었습니다. 승민은 손으로 철판을 눌러 구멍을 막아보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짧은 장면이지만 승민의 마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표현이 미숙한 승민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평생에 걸쳐 그 상처가 쌓여왔음에도 엄마는 그저 승민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어느 정도 체념의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좋고 싫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집은 그냥 집이라는 말의 속뜻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영화 건축학개론 스틸컷. 철판을 눌러 구멍난 대문을 고쳐보려다 울음을 터뜨리고 많은 승민도 엄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승민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에는 이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덮쳐왔을 겁니다. 어릴 때 홧김에 걷어차서 생긴 대문의 구멍을 지금은 고칠 수 없는 것처럼요. 돌이켜보자면 그럴 만한 환경에서 승민은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시장통에서 국밥집을 하며 승민을 키워왔지요. 어린 시절 승민에게 자주 짜증을 부리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넘겨질 건데 가난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어머니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이 사랑하는 아들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승민이 기분이 안 좋으면 달래주거나 들어주는 대신 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곤 했겠지요. 어릴 때 가난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난 승민은 성인이 되어서도 변화할 수 없었을까요? 임하고. 부부치료 이론은 사람은 대개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성인은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고르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치유를 위해서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비슷한 사람과 새 가정을 이룬다면 부모가 줬던 상처와 비슷한 것을 줄 가능성이 높지 그 상처를 치유해줄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승민의 약혼자 은채에게도 승민의 엄마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인내심이 부족해 작은 일에도 잘 짜증내는 점에서요. 서연과 만난 은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면서도 승민의 첫사랑이 쌍년이라던데 같은 말로 서연을 도발합니다. 중간에 서연이 설계를 바꾸자 공사가 길어지면 결혼 준비가 힘들어진다며 서연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요. 약혼자의 옛 친구에게 경계심을 품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둘의 정확한 관계를 모르면서도 적대감을 뿜어내는 건 은채가 부정적인 감정을 인내하고 성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화 건축학개론 스틸컷. 승민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성질 급한 어머니에게서 상처받으며 자라난 승민은 어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체념의 정서까지 물려받습니다.
그 소심한 동시에 불같은 성격과 체념의 정서로 인해 승민은 첫사랑 서연과 허무하게 헤어지고 맙니다. 그런 승민이 무의식적 치유의 욕구로 선택한 것은 어머니를 닮은 은채였습니다. 과연 은채는 승민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은채와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승민이 보인 공허한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난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나 같은 놈은 행복할 자격이 없으니까.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는 이 영화에서 승민이 보낸 주소란이 빈 소포 역시 체념의 마음이 담긴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낸 정릉의 집은 죄책감과 열등감을 상기하는 공간입니다. 약혼자 은채와 함께 지낼 미국의 집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그런 승민이 어떤 주소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업인 승민이 정작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영영 찾을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울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승민에게 남은 집은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편히 몸을 쉴 집은 없어도 분명 승민은 그런 집을 지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분노와 열등감을 이타심으로 승화해내 자신의 첫사랑 서연에게 멋진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칠 공간을 두고 싶다는 갑작스러운 설계. 변경의 공사가 길어져 결혼 준비가 버거워지는 걸 감안하면서까지요. 영화 건축학개론 스틸컷. 새로 지은 서연의 집 또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연이 자란 옛집을 증축하여 어린 서연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은 집이지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벽에 그린 빗금, 시멘트 바닥에 실수로 남긴 발자국. 무엇보다도 서연의 꿈인 피아노가 있는 집입니다. 승민의 집도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지만 상처를 안고 있다면 서연의 집은 과거의 흔적과 함께 꿈을 담은 집입니다. 승민은 이혼녀 서연이 과거로부터 꿈을 향해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은 아마 미숙한 자신에 대해 가진 열등감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 사람의 삶을 비꿔놓기에 충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민은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 힘을 발휘할 기회만 주어진다면요. 이렇듯 사람의 마음엔 언제나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승민은 열등감과 죄책감, 찌질함과 미숙함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으로 인해 승민은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서연의 삶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변명처럼 덧붙입니다. 여운이 많은 영화였지만 그만큼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기엔 많은 틈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나라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런데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지언정 이런 점이 이 영화의 묘미 같습니다. 많은 빈틈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더욱 이 어설픈 첫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요.